본사 회의실,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회장의 손자 민준이 유나를 향해 냉소를 던진다. 길거리에서 주운 개 한 마리로 출세하셨네요. 주변 이사들의 비웃음 소리가 회의실을 채운다. 유나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떨린다. 익숙한 말이었다. 평생 들어온 무시의 언어.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플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고개를 숙인 유나, 눈물을 참으며 버틴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세상의 편견이 칼날처럼 유나를 향한다.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르시면 웃음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2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자락,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원룸. 유나는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7살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죠. 아침 6시, 낡은 알람 소리에 유나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겨울 새벽의 냉기가 이불 밖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아, 추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겨울이었습니다. 전기세 연체 문자가 또 왔다는 걸 어제 확인했지만 유나는 모른 척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텨야 했으니까요.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찬물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일러는 몇 달째 고장이었죠. 그래도 유나는 익숙하다는 듯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야, 박유나.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또 월세 독촉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 달도 밀렸네요. 집주인 아저씨한테 또 연락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출근부터 해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유나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 오늘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 유나의 눈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언제쯤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카페에 도착한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유나에겐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 인건비도 빠듯했죠. 그래도 유나는 늘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유나야,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고맙다, 얘야.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하냐? 유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의 눈엔 다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유나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줬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유나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입에 넣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최종 독촉. 이번 주 내 미납시 공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버티죠?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더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골목길은 을씨년스러웠지만
유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하수구 옆을 지나는 순간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젖은 종이 상자 하나가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털이 엉킨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한 몸, 겁에 질린 눈빛.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추운데. 유나는 망설임 없이 목에 둘렀던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감싸 안았죠. 차가운 몸이 떨고 있었지만 유나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름이나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너 이름은 몽실이야. 몽실. 유나는 강아지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유나는 낡은 수건으로 몽실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작은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 몽실을 눕혔습니다. 밥그릇에 물을 담아주고 집에 있던 삶은 계란 한 개를 잘게 부숴서 주었죠. 몽실은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네, 우리 몽실이. 유나는 몽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유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는 몽실과 함께 전기장판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좁은 원룸, 연체된 고지서들, 그리고 빈 지갑. 하지만 유나의 품에는 따뜻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버겁지? 그래도 이 녀석 덕에 웃는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유나의 방 안은 작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작은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던 날이었죠. 유나는 몽실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유나는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몽실을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다행히 큰 병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칩도 없고 목걸이도 없었죠. 병원비로 3만 원을 썼지만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몽실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유나는 몽실을 위해 작은 방석을 만들어줬습니다. 낡은 옷가지를 모아서 꿰맨 거였지만 몽실은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우리 몽실이 이제 좀 살 것 같지? 유나는 몽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몽실이 반겨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혼자였던 유나에게 몽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주말 오후 유나는 몽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햇살이 비치는 오후의 공원은 나름 평화로웠습니다. 유나는 몽실에게 작은 목줄을 해줬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1,000원에 산 거였지만 몽실에게는 그걸로도 충분했죠. 몽실아, 천천히 걸어. 공원 벤치 근처에서 유나는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이미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공원의 새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죠. 유나는 조심스럽게 옆 벤치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옷차림이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계시다니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너무 추운데.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허허, 이젠 추운 게 사는 재미지. 나이 먹으니 따뜻한 것보다 바람이 좋더군.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노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유나 옆에 몽실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떨며 몽실을 가리켰죠. 이 강아지, 어디서 데려왔나? 유나는 놀라며 몽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 이 아이요? 며칠 전에 길에서 버려져 있었어요. 하수구 근처 상자에 있길래 데려왔죠. 병원에 갔더니 마이크로칩도 없고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대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몽실에게 다가온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몽실의 목덜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죠. 이 점, 맞아. 이 아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아이를 아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몽실을 안아들었습니다. 몽실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기하게 경계하지 않고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 내 손녀보다 더 귀했는데. 한 달 전에 산책 나갔다가 놓쳤지. 그때부터 매일 이 공원에 나와서 기다렸다네.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이 노인이 몽실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군요. 유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이 든 몽실이었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 아이가 어르신 반려견이었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몽실을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 아이를 살려줘서.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면 보상금을 드리고 싶은데. 유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상금이라니요. 유나는 돈 때문에 몽실을 돌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이 아이가 다시 주인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잘 돌봐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노인은 유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노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아이가 있나. 유나는 몽실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몽실은 유나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몽실아, 잘 지내. 유나는 돌아서서 공원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사이였지만 몽실은 유나에게 큰 위로였는데요. 하지만 유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원래 주인을 찾았으니 잘된 일이라고요. 그날 밤 유나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몽실이 있던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방석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김재훈 회장, 실종 반려견 몽실 생환 소식에 병원 긴급 방문. 유나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병원 앞에서 몽실을 안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재훈 회장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죠.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그 할아버지였다고?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니요. 유나는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재훈 회장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장이었고 몽실은 돌아가신 손녀가 남긴 유일한 반려견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잘 됐다. 몽실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하지만 유나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몽실 생각이 자꾸만 났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유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몽실 생각에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커피를 내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박유나 씨 맞으십니까? 유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성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흰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재훈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카페를 나갔고 유나는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재훈 회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한강로 뚝뚝 빌딩 20층 귀빈실.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유나는 사장님께 급히 조퇴를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유나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유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그나마 깨끗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유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로 뚝뚝 빌딩. 유나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 서자 유나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자 직원은 공손하게 유나를 안내했습니다. 20층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깃을 고쳤습니다. 너무 초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유나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나무 문이 보였고 그 앞에 비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유나 씨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죠. 옆에는 몽실이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 양, 와줘서 고맙네.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유나는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앉게. 편하게 앉아. 유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몽실이 유나를 알아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몽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몽실아, 잘 지냈어? 회장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사실 나는 지난달 큰 수술을 받았다네. 병세가 좋지 않아서 회복도 더뎠지. 그런데 몽실이가 돌아온 뒤로 병세가 나아졌어.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지. 유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네. 유나 양, 정말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속 관련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진들이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알겠네. 그런데 말일세,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바른 자여야 해. 그게 내 생각이네.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내 뜻이 그렇다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유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양,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네.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지. 감사합니다만 제가 뭘 특별히 한 건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보상도 바라지 않고 몽실이를 돌봐줬어.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아나?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양, 내 곁에서 일해주지 않겠나? 개인 비서로 말일세. 유나는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를요? 그래.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사람 냄새가 나거든. 요즘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 비서라니요. 유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잘할 수 있을지. 괜찮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리고 월급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 거야. 어떤가?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을 생각하면 이건 기회였습니다. 월세 걱정, 전기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하게. 비서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줄 거야. 그날 유나는 뚝뚝 빌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저 화려한 세계 속에서 유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화려함보다 훨씬 더 차가운 곳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낯선 세계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뚝뚝 빌딩 비서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로 받은 명찰에는 회장 개인 비서 박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이 회장님 새 비서래. 어디서 왔대? 경력은? 들어보니까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던데.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언제나 유나는 이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웠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실 옆 비서 사무실에 도착한 유나는 선배 비서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주어진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일정 관리, 서류 정리, 전화 응대. 생각보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회장은 유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나 양, 오늘 오후에 이사회의가 있네. 나와 함께 참석하게. 네, 회장님. 오후 2시 본사 15층 대회의실. 유나는 회장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었고
유나를 보는 시선은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회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왔구나. 앉게. 민준. 유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회장의 손자이자 회사의 전략이사라고 들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으며 유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물건을 보듯 무표정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은 몇 번이나 유나 쪽을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일어났지만 회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비서분이신가요? 그래. 몽실이 사건 때 인연이 있어서 모셨지. 민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길거리에서 주운 개 한 마리로 출세하셨네요. 드라마보다 빠른 전개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사 몇 명이 민준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말 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플까요? 회장은 민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유나 양, 신경 쓰지 말게. 저 아이는 원래 말이 거칠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유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개로 출세했다. 그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아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민준은 유나를 볼 때마다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회장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유나는 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책상에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누구 없어요? 구급차 불러요. 비서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나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회장은 응급실로 들어갔고 유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 임원들, 그리고 민준도 왔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쓰러지셨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 새로 온 비서 때문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주는 유나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유나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새 회장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버텨주세요. 한편 민주는 회사로 돌아가 회장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넘기려는 거지? 민주는 서류를 다시 넣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민준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장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매일 병원에 들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보면 늘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회장 곁을 지키며 업무도 병행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중요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회사 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유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시선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회장님이 회복하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유나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카페 동료들, 옛 친구들,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유나야, 이거 진짜야? 뉴스 봤어? 너 괜찮아? 유나는 황급히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메인 화면에 유나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운그룹 회장 비서, 수상한 금전 거래, 정황 포착.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는 유나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돈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유나가 회장에게 접근해 재산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수상한 돈도 누군가의 금전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은행 거래 내역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나는 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며칠 전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알 수 없는 회사명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이런 돈 받은 적 없는데. 버스에서 내린 유나는 회사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회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 유나를 발견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박유나 씨 맞습니까? 금전 거래 사실입니까? 회장님께 돈을 받은 게 맞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유나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그럼 계좌에 입금된 5천만 원은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보낸 건지. 변명은 그만하세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기자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사 경비원들이 나와서 기자들을 밀어냈고 유나는 가까스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유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비서래. 돈 받고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아냐? 무섭다 진짜.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선배 비서들이 모두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비서실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비서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박유나 씨,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할 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돈이 왜 제 계좌로 들어왔는지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모른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비서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유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건물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유나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유나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경찰이었습니다. 박유나 씨 맞습니까? 금융 거래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관할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원룸 앞에도 기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피해 뒷골목으로 돌아갔고 가까스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유나는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누가 유나를 모함하는 걸까요? 다음 날 유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받은 겁니까? 모릅니다. 저도 왜 제 계좌로 들어왔는지. 변명 말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조사는 몇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진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상태가 악화되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왜 진심을 믿지 않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외출하면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핸드폰도 꺼두고 커튼을 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무도 유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계속 이어졌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자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나 씨, 저는 김재훈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 정태수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변호사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의식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 양,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쓰러진 뒤일 거야. 미안하네.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두게. 이 아이는 내 인생이 증명한 마지막 진심이야. 재산이 아닌 사람을 남기고 싶었네. 유나 양, 포기하지 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은 유나를 믿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뭔가 음모가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당신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물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움직이죠. 다음 날 유나는 변호사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회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서류를 보여주고 유나는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달간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비서실, 회장실 앞. 모든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눈은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 늦은 밤 비서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해 보니 재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유나의 컴퓨터 앞에 앉더니 무언가 조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유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도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계좌 정보를 빼낸 것 같습니다. 이메일 기록도 확인해 봅시다. 유나는 회사 이메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회장이 준 관리자 권한으로 모든 메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무팀 직원의 메일함을 뒤지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유나의 계좌로 송금 완료. 언론의 제보도 준비 중. 잘했어. 이번에 확실히 제거하자. 유나는 메일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서진. 민준의 사촌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유나를 제거해서 회장의 유산 상속 구도를 바꾸려던 거였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CCTV 영상, 이메일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증거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사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이사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준 이사님은 저를 싫어하지만 회장님의 손자예요. 가족이 가족을 배신한 거라면 알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민준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유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유나 씨? 무슨 일로? 유나는 민준의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당신 가족이 한 짓이에요. 민준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이서진 씨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이에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이메일, 거래 내역.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몽실을 위해서라도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민준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의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본사 대회의실에는 유족들과 이사진, 그리고 언론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유나는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회의실 앞쪽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준은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나는 민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USB를 전달한 뒤로 민준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의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김재훈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할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박유나 씨를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유나 씨를 의심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박유나 씨를 모함한 자가 따로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민준은 회의실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이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제 사촌 이서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서진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박유나 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유나는 USB를 회장의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늦은 밤 비서실에 들어가는 재무팀 직원, 유나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이서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서진 씨가 저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믿지 마. 하지만 아무도 이서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경비원들이 이서진에게 다가갔고 이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민주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유나 씨,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대했고, 저는 그걸 의심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 양, 고생했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모든 걸 지켜봤네.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 알고 있어. 회장님. 하지만 자네는 포기하지 않았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웠지. 그게 바로 내가 자네를 믿은 이유야. 회장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회장의 유언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되며 사회 환원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 관리의 공동대표로 박유나를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내 곁에서 진심을 보여줬어.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봐줬지. 그런 사람에게 내 뜻을 이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네. 회장은 유언장에 적힌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박유나, 나의 진심을 지켜준 사람. 모든 신탁 관리의 공동대표로 임명한다. 유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네, 유나 양. 사람들은 재산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생각하지만 나는 내 덕분에 사람을 얻었네. 그게 더 소중해. 민준도 앞으로 나와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제대로 된 일을요. 유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유나는 회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유나 양.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최후의 대결은 끝났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순을 틀었고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유나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탁 관리 업무를 시작한 유나는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유기견 보호소 후원, 청년 창업 지원. 회장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유나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죠. 몽실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던 기억. 그 소박한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민준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준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요? 바쁘실 텐데. 아니요. 요즘 깨달았어요. 일만 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민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던 시선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봐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요.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카페로 2층은 유기견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간판에는 정성스럽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유나 커피 앤 애견 카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카페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벽에는 유기견 입양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구조된 강아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2층에 올라가 강아지들과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유기견 보호에 쓰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 아침 일찍부터 유나와 민주는 카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렸고, 민주는 빵을 굽고 테이블을 정돈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나 씨, 커피 향이 정말 좋네요. 민준 씨도 빵 잘 구우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요즘 배웠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나는 민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진심을 나누면 마음도 열리는구나. 오전 10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유나가 카페 알바를 하던 시절 자주 뵈었던 분이었죠. 어머, 유나야. 내가 여기서 카페를 열었구나. 할머니, 오셨어요. 첫 손님이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층에서 들리는 강아지 소리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착한 아이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지나가다 들른 사람들, 그리고 유나를 응원하는 옛 동료들까지. 카페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휠체어에는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몽실이 얌전하게 따라왔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허허,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지. 우리 유나 양의 카페 직접 와봐야지. 회장은 카페를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좋구나. 따뜻하고 아늑해.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민준도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간 내린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드세요.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요. 민준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게 뭔지 배웠어요.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참 좋아. 이런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몽실이 유나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몽실을 안아 올렸습니다. 몽실아, 우리 다시 만났네. 내 덕분에 모든 게 시작됐어. 회장은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강아지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히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유나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주는 손님에게 빵을 나르고 있었고 회장은 몽실과 함께 햇살을 쬐고 계셨습니다. 손님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유나는 좁은 원룸에서 월세 걱정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 하나가 유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돌본 것뿐인데 그 진심이 돌고 돌아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카운터에 서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진심이라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봄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카페 전경을 비췄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 돌아온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호.